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엘 교수법 13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계속 한 분인지 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분 정도가,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녹화, 재생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마 좀 끊어서, 음, 계속 어쨌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딴 얘기긴 한데, 인사를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 초심자 분들을, 어,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지 조금 의문이 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작년. 그런 의문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작년 정도에 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 만약에 이제 이런 업을 쉬게 된다면, 어, 이게 좀 그 기록을 남길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직업 수행을 했는지. 그래서 약간 저 자신을 위한 기록용으로 어, 어떤 생각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직업을 수행했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일기처럼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 네, 뭐, 격가지로, 혹시나 누군가에게 제가 했던 방식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일단, 그리고 뭐 또 유튜브의 시대니까 겸사겸사 업로드를 해보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말 근본적으로는 이 제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업무 노트 같은 거죠, 말하자면. 어, 아무튼. 근데 이제 저의 업무 노트를 지금 나름, 지금 제가 이제 업로드 하는 대로 바로바로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실시간으로 일기장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음, 그 부분을 갑자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뭐 서투르고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 내지는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주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한테 뭐 이걸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 한번 기록이라도 해놓자 아까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막상 이 작업을 하면서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 자신에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생각으로, 어, 계속 어쨌든 수업 시간마다 적응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이거 제가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부분들,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즉흥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자료라는 형태로 조금 정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어서, 음, 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뭐,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는 2권, 3권, 4권, 그러니까 바이엘이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2, 3, 4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조금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음, 일단은 1권의 내용을 이렇게 한 학기
처럼, 원래는 15주, 제가 15주 차로, 왜냐면 이제 원래 대학교 주차가 15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짜놓은 걸 보니까, 엊그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봤더니 16차까지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16차까지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바이엘 1권을 좀 길게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으니, 2, 3, 4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묶어서, 왜냐면 기초적인 이야기를 여기 이제 1권에 진행을 하면서 다 기초공사를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2, 3, 4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도 드린 김에 기록하는, 저 혼자 메모를 하면서 또 제 업무, 어, 일기를 기록하는 그런 의미에서 2, 3, 4권의 내용도 어쨌든 좀 쉽진 않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또 저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또,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재정비 겸 준비를 해서, 2, 3, 4권에서의 내용, 2, 3, 4권의 초심자분들이랑 같이 배워나가면서 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또, 한 학기 동안의 기록을 통해서 남겨보는 음, 그런 경험을 또 해보려고 스물스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살짝 예고편 내지는 저 혼자만의 다짐 같은 거고요. 이 말을 던져놓지 않으면 흐지부지 해줄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13강 바이의 1권의 내용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줄칸 개념. 사실은 이제 음의 진행 내용을 하면서 줄칸 개념은 이미 악보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된 상황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또 알고 계시고, 당연히. 어, 그렇지만, 또, 나름 자료를 모으다 보니, 네, 이야기할 것들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다음 시간에는 또 보표와 가운도의 자리,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 내용하고 합쳐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의 내용은 어쨌든 뭐 기말고사에 또 할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16강을 가고, 근데 실제로 주차는 15주차로 좀 끝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을 하다가 막상 자료를 준비해보니,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습 개요, 학습 내용을 제가 얼굴이 숙여줘서 바이의 1권에서 학습하는 줄칸 개념, 악보 예시로 살펴보는 너무, 음, 줄칸 학습과 교수 방향 제안, 아이고, 네. 아이고야. 어, 어이. 네, 그래서 지난주 내용은 이제 음의 진행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른손과 왼손의 각손 연습, 뭐 순차, 상행, 하행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양손 연습 들어가면 이제 병진행, 반진행, 반복음에서 조금 초심자 친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특별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건너뛰기, 일단은 삼도라는 음정 개념에 대한 설명은 2권에서 나와요. 하지만 실제로 삼도 건너뛰기를 연주를 하는 거는 1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악보 발췌본으로 확인하셨고요. 그다음에 유니즌 연주로 1권이 마무리가 되는 예시 보셨고, 그래서 지도시 유의점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개 이름이나 핑거링, 손가락 번호를 물론 지적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지지난 시간 제가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항상 바텀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 분들이 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하고 출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교수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일단 감각적으로 정보 훈련이 돼서 보통 선생님들 이제 상담하실 때 저도 그런 표현 써요. 마음이 급해서 뭐 내지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이 미리 간다. 생각하기 전에 손이 너무 빨리 미리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음악적인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쌓아가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훈련해서 연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악의 내용이라든지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이 기술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하지만 늘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감각적으로 손이 미리 갔으면, 음, 어쨌든 연주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화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나 플러스 알파. 지금 손의 감각은 너무너무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우리 쇼팽이가 너무너무 잘 치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의 바램은 이 곡을 정말로 음악적으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게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연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음, 우리 쇼팽이가 이런 부분을 어, 지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소리를 들으면서 준비해서 갈 수 있어야 돼라고 그런 인지적인 지적인 부분이 나중에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고 계속 일관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역할이 조금 꾸준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바이의 1권의 경우 바이엘 1권에 심오한 음악적인 깊이 아직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감각으로 일단 소화가 됐다면 충분한 자신감을 심어주시면서 많은 칭찬과 함께 1권을 잘 마무리하고 음,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샘여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다음에 강약, 중강약의 다이나믹이 나오기 시작하는 2권, 3권을 하시면서 점차 곡의 완성도 사실은 바이엘 뭐 어떻게 보면 세레니 100번 초반까지도 정말 뭐 소나티네나 브루크밀러나 전통적인 우리 교재들 내지는 뭐 아주 기초적으로는 뭐 재즈 소곡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병용곡 그런 곡을 들어가서 부터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아직 피아노 처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아직 뭐 6개월, 7개월, 막 1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정말 음악성이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소리의 여음까지 들을 수 있고 쉼표의 온앤오프에 따라서 음악이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최초부터 이해를 하는 너무 영특한 음악적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1권에서부터 선생님들의 그런 음악적인 욕심 얼마든지 투영하시면서 소통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취미생들, 대부분의 초심자 친구들, 초등학교 때 그냥 한번 경험으로 2, 3년 정도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그런 욕심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잠깐 넣어두시고, 일단은 감각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 충분한 자신감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칭찬과 함께 강화해 주시고, 다음 진도 나가는 거에 주저함 없이 착착 진행을 해 주시면, 계속 꾸준하게 지도를 일관적으로 해 주실 경우에 음악적인 내용 이해하는 지적인 부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나 처음에는 당연히 속도의 편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악보의 진행 방향을 눈으로 읽고 건반 위치 매칭 요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고민거리가 귀로 한 번 들으면 바로 외워버리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굳이 악보를 보지 않고 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개 이름을 읽어주신다든지 이럴 때 근데 그거를 초반부터 선생님이 캐치하실 수 있잖아요. 이 친구 내가 걔 이름 한번 읽어주면 그대로 악보 보지 않고 매칭하는 과정이 없이, 그러니까 시각과 촉각의 매칭이 없이, 어,
바로 외워서 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부터 개 이름 읽지 마시고, 음, 악보 자체를 하나의 이론 교재처럼 사용하셔서, 우리 친구가 먼저 적어볼까 해서 본인이 개 이름을 먼저 적고 나서 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순서적인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나 이렇게 귀로 외우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 친구라서 독보 자체를 학습하는 그 과정을 놓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어, 독보를 강제적으로 먼저 음이름을 읽도록 음이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제공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개 이름이 잘 완성이 됐거나, 뭐, 이론 교재하는 시간에, 오늘, 새로 배울 곡들 미리 개 이름을 먼저 써보자, 이렇게 시간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슨 과정에서, 음, 본인이 스스로 적은 개 이름을 치면서, 연주를 해 나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쿠션을 주는 거죠. 과정을, 단계를 제공을 하실 수 있죠. 음,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먼저 악보의 내용을 보면서 수행할 과제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연주에 반영할 수 있게끔 요렇게 순서를 배치를 해주시면, 그런 습관이 조금, 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독보 훈련에,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학습 순서를 배치를 해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음, 레가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 똑같은 레슨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나티네, 뭐 나중에 체르니 가서 소나티네 곡 같은 거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체르니를, 초심자분들이 체르니를 많이 어려워하죠. 왜냐면 안 외워져서 그런 거거든요. 악보를 봐야지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체르니는. 체르니를 누가 외워요. 왜냐면 그거는 연습 훈련을 위해서 체르니라는, 우리의 대선배님께서 특별히 고안해서 패턴화된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일부러 고안해서 연주곡의 어떤 유려한 선율로 기억되는 그런 곡이 아닌 정말 손가락 훈련을 위해서 특별한 고안을 한 그런 곡으로만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외워지지 않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거니와. 뭐, 물론 이제 레벨이 높아지면 50번, 40번의 몇몇 곡들은 정말 연주곡으로도 손색 없을 만큼 아름다운 또 음악들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보통 체르니는, 그렇게 선율로서 외워지는 곡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자 친구들이 기피 하잖아요. 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재들, 체르니 교재들, 뭐, 다른 연습곡 교재들, 소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독보 실력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귀로 익히는 친구들은, 선생님 한번 쳐주세요. 왜냐하면 치면 듣고 들은 대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뭐 100% 너무 강제적으로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 또 어쨌든 취미가 취미로 이제 계속 해나가는 것을 목표에 기본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독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체르니 100번, 30번 레벨까지는 어, 그래도 독보를 해야만 하는 그 과목을 한 과목 정도는 음, 계속 남겨서 훈련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렇고, 그래서, 레가토 터치가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왜 이럴까요? 이거 옮겨서 넘겼어야 되는데,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어, 음, 여기서,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굴리굴리 바이엘, 테림 스코어에서 나온 굴리굴리, 어딘가, 굴리굴리. 네, 그 교재.
그래서 악보 액섭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래. 이거를 쌀 수 있나? 아닌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미리 준비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옮겨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음, 음. 자, 줄칸 개념. 이거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 올리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글 내용, 또 그 블로그에서 예전에 올렸던 글 그냥 가져왔는데, 어, 줄칸 개념 이제 들어가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피아노 건반이 88개라는 거다. 그렇죠. 왜 88개나 만들어가지고, 왜 88개나 만들었을까요? 어, 그러게 말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사실은 이제 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역을 다 어떤 그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들겠어라고 이제 우리의 크리스토포리 형님께서 결심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메디치 가문에 돈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 메디치 가문의 누군가가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건물을 지어와라는 명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소? 이러면서 뭐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만들었어요. 88개를. 그러면 이제 줄이 88개인 악보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그려봤더니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은 거죠. 근데 이 악보를 누구라서 읽을 수 있겠어요? 이 88개로 되어 있는 이 줄과 칸들을. 음.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다행스럽게도, 어, 그 전부터, 어, 일단은 음을 보표의 문제, 줄과 칸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악기의 발생 이전에, 어, 뭐, 피아노가 17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 부터 이제 음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그 음악들을 또 자기들끼리, 같은 연주자들끼리 공유하고 기록하고 전승, 어, 수출, 수입, 교류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기록하고 공유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음악가가 있었으니, 사실은 귀도다레조라는 이름은 그냥 문서상 남은 이름이고, 그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설도 많죠. 최근에는 또. 하지만 뭐 기록이 남은 게 장땡이잖아요. 늘 그렇듯이 역사에서는. 그게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2, 30년 전에, 대학교에서 서양음악사라는 과목을 통해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귀도 다래조가 짱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악보로 알려진 손가락 기보법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의 영감을 받아 학생들의 손을 통해 현대 기보법의 기본 틀을 설명하곤 하는데, 다만 이제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다래조가 어, 만든 거는 요건 이제 구글에서 귀도니안 핸드라고 귀도 다래초가 이제 그린 손 악보, 손가락 악보라고 검색 그 키워드를 넣으면 나오는 이미지들 긁어온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곡을 어 이렇게 손가락 마디 마디 우리 그 마디랑 세로줄 설명할 때 제가 요렇게 눕혀가지고 설명했다 그 말씀 드렸었죠. 음. 이걸 보면서 뭐 예를 들면 도레미파 여기도 포함하던데 어쨌든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 절대음감 분들 죄송해요. 도레미파솔 라시도레미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 노래 가사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아마 보는 방법도 여기 설명 이 이걸 쓰기가 두렵네.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거 공유 꺼야 되죠. 아, 이런. 흠. 아무튼 그래서 미레 도레 미미미 하면은 뭐죠? 렐렐레 미솔솔 미레 도레 미미미 이 노래가 가사가 뭐냐? 뭐 예를 들면 뭐 솔솔 랄라 솔솔 미 이렇게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 이제 여기 손가락 악보에 가사를 쓰거나 이렇게 화살표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세요. 요런 식으로 손가락에 화살표, 곡선 화살표로 표시를 한 기록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모양을 기록해 가지고 어 음악을 공유한 거죠. 이런 악보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도 줄에, 어, 가사를 적든지 계명을 적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계를 나름의 매칭하는 체계를 만든 거잖아요. 음 높이와 가사를 매칭하는 체계. 근데 이제 저는 이 손을 눕힌다는 거죠, 또. 손을 이렇게, 손등을 보여서 이렇게 눕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줄과 줄 사이 칸,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줄은 다섯 개인데 쫙 칸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줄이 다섯 개다 보니까 줄과 줄 사이가 칸이라서 칸은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임자 친구들의 손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고 본인들도 다른 손가락으로 본인의 왼손이나 오른손을 터치하게끔 하면서 줄, 칸, 줄, 칸, 줄, 칸, 줄, 칸, 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요거를 손을 보면서 손을 짚어가면서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줄은 다섯 개, 줄과 줄 사이 칸은 네 개. 요렇게. 먼저 손으로 게임처럼, 음, 촉각을 제공하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서, 어, 그렇죠. 그래서 구조와 형식을 만들 때,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편리한 정도가 있잖아요. 아이고. 어, 이것도 어쨌든 줄과 칸은 있긴 있지만 줄이 몇 개 이상이 된 순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체계가 되는 거죠. 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체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어떤 양의 수량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손가락처럼 보표도 다섯 개의 줄과 네 개의 칸을 사용하는 그런 한계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세팅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유용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제가 그때 이런 글을 정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래 보표에서처럼, 아래 보표,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넣은 적 있었을 거예요, 예시로. 아래 보표에서처럼 줄칸 해서 쭉 기록을 하다 보면 상당히 좁은 시각적 틀 안에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음을, 이거 되나? 이거 된다.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음을 옹기종기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흰 것만 52개 기준으로, 왜냐면 검은 것만 어쨌든 인식표를 사용해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2개 기준으로 하나의 목표에서 아홉 개, 높은 음자리 목표에서 9개, 낮은 음자리 목표에서 9개가 되죠. 그리고 덧줄을 3개 그리면 덕하는 4개가 생기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린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아까 줄은 5개 하고 줄과 줄 사이라서 칸은 4개로 숫자가 줄었지만 덧줄의 경우에는 줄 하나 그려놓고 그 위까지 커버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 위에부터 덧칸이기 때문에 덧줄을 3개 그리면 칸은 하나, 둘, 셋, 넷. 더 생기는 거죠. 4개까지.
그렇게 그린다는 가정하에 총 21개 정도의 음을 그릴 수 있게 되고, 피아노 악보는 기본적으로 양손을 위한 각각의 음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손의 음역이 겹치는 음들을 제외하면 35개 음까지는 커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보표, 요렇게 그려놨을 때 이 덧줄 3개 덧칸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대부분의 음들은 여기 제가 35이라고 숫자까지 써놨네요. 대부분의 음정들은 커버가 되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17개 음들은 옥타브 기호를 이용해서 음자리표를 다시 다른 거를 또 네 단으로 쓰지 않아도 편리하게 표기를 할 수 있게끔 또 개발을 한 거죠. 옥타브 기호를. 그래서 사실 줄칸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나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 이제 초심자 친구들의 경우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줄 다음에 줄이었으면 좋겠는데 줄 다음에 칸이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 이제 첫 시간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 시각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우리 요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유튜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은 이 2차원의 평면 안에 주어지는 어떠한 시각적인 상징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 달라도 다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음.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것들을 같은 구조 안에서 동시에 듀얼로 이해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줄칸 개념 내지는 보표 안에 악보를 독보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헷갈리는 포인트를 해소해 주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셔야 되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알아내셔야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뭐가 이상해 보이는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 중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또 바쁘기도 하고 이렇다 보면, 음, 여기가 미니까 그 다음은 파라고 파잖아 알겠지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미고 이거는 파인데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게 미고 이게 파라는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때 뭔가 우리 쇼팽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시면 그 친구가 어, 얘기를, 이제 표현에 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힌트들을. 어. 근데 개 이름은 다 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어. 아니면 얘랑 얘는 똑같은 줄에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음표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색깔이 얘는 까맣고 얘는 하얀데 왜 똑같은 개 이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친구의 관점에서 이상한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이 헷갈렸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음악가들끼리. 그 부분이 이상했구나. 맞아.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좁은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음들을 기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줄에만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종이가 낭비될 수 있어서 내지는 이 88개의 건반이 다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줄에도 그리고 칸에도 그리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줄 다음엔 칸, 칸 다음엔 줄, 줄 다음엔 칸, 요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로 약속을 했단다. 바로 그게 너무 헷갈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 그리고
게이름, 높이는 높이라고 하는 이유가 악보상의 높이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거든. 음, 모양이나 그림의 형태 이런 게 아니라 높이에 따라서 음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생겼거나 다르게 생겼으면 어쨌든 그 음표의 모양과 상관없이 높이가 다르면 다른 게이름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는 시간이 그런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지는 다른 부분은 잘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 친구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풀어가시면 근본적인 그 해결책으로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가온도는 지금 일부러 보표를 이렇게 그린 거죠. 원래는 저는 그래서 그 큰 보표 이 얘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큰 보표를 맨 처음에 이거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준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페이지를 펴서 도레미 설명을 이제 오른손 그 높은 음자리표 보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번호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큰 보표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펴서 음,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사이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 사이에는 가운데도와 레와 그 밑에 시 이 세 개만 있어. 그쵸? 요거는 성인 학생들 성인이 돼서 악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반드시 처음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거든요. 음, 그런데 오른손으로 이 음을 치세요라는 뜻으로 이 가운데도를 가운데 요렇게 이 공간에 넓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치세요라는 뜻으로 첫 번째 줄 바로 밑에 요렇게 가깝게 그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음을, 이 가운데도를 왼손으로 치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낮은 음자리표 근처에 요렇게 가깝게 그려요. 음. 이 가운데도랑 이 가운데도는 건반에서 같은 의미예요 라고 하면서 건반의 가운데도를 연주를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가운데 도 위에 있는, 어머나, 뭐죠? 깜짝이야. 가운데 도 위에 있는 이 레를 연주를 해야 될 경우, 오른, 되네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 음을 오른손으로 쳐야 될 때는 첫 번째 줄 밑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리는 요 레로 그려주는 거고, 근데 이 가운데도 바로 위에 레를 왼손으로 치세요라고 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도 위에 레 얘를 왼손으로 치세요라는 뜻으로 낮은 음자리표에 가깝게 가운데도 덧줄 위에 이렇게 그려요. 음. 이 설명을 꼭 하는 거죠. 근데 얘랑 얘는 같은 건반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도 밑에 시를 치세요. 오른손으로 치세요. 라고 하고 싶으면 가운데도 덧줄 밑에 요렇게 높은 음자리표에 붙여서 그려요. 어. 근데 왼손으로 치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가운데도 밑에 여기 보니까 바로 여기에 그릴 수 있네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 다섯 번째 줄 위에 위 첫째 칸에 요렇게 그려요. 낮은 음자리표 보표에 붙어서 알 수 있게끔. 근데 이 시랑 이 시는
똑같은 건반이에요. 라고. 이 부분을 초반에 아직 낮은 음자리표 가운데의 자리 나오지도 않았지만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어, 성인 초심자분들한테는 반드시 설명을 하고요. 어린 친구들인데 5살, 6살, 7살이고 지금까지 해온 결과로 봤을 때 아직은 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조금 미루긴 하죠. 음, 하지만 초반에, 가능한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하고요. 음, 근데 오른손하고 왼손 악보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너무 가깝게 아까 제가 그린 그 목표 예시 아이고 힘들어라. 아, 이것도 완료하는 순간 이게 뜨겠죠? 아, 정말 최악이다. 허이, 이거 보자. 어. 너무 가깝게 요렇게 붙여서 그리면, 알아보기 힘들고 헷갈릴까 봐, 어, 오히려 간격을 요렇게 띄워서, 알아보기 편하게 요렇게 그리는 거지만, 사실 이 넓은 공간 안에는 요 세 가지 음만 들어가 있는 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가능한 초반에, 어,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음자리표가, 음의 위치, 그 음역이 바뀌어서 솔의 자리가 나올 때, 2권 마지막에 솔의 자리가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지만, 이 레는 가운데도 위에 레니까 건반에서 어디지? 그럼 학생이 누르게끔 하고, 그 레는 근데 사실 높은 음자리표에서 원래 여기 첫 번째 줄 밑에 이 레였잖아. 알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왼손으로 칠하는 의미로 낮은 음자리표에 가깝게 덧줄을 사용해서 그린 거야. 하지만 얘랑 얘는 같은 건반이야. 라고 알려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줄칸이 이제 모든 개념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배워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참 감각적으로 치잖아요. 감각적으로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음자리표가 또 확 바뀌거나 음역이 넓어지거나 포지션 변화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오거나 옥타브를 막 넘나드는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준음 자체가 손의 포지션 기준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른 음역. 얘는 도의 자리인데 얘는 레의 자리에서 치는 경우라던가. 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헷갈려 하죠,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포지션, 주어진 포지션 안에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연습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또 교재 자체가 새로운 레벨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레벨로 확장이 되면서 포지션도 바뀌고 음역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보표의 줄칸 개념을 갑자기 또 헷갈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들이 있죠. 음, 그때 한 번씩 더 짚어주시면서 지적인 인지 내용이 계속 강화, 발전, 다지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쌓여야 이게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지. 막 지금 감각적으로 누르기도 바쁜데, 이게 인지적으로 개 이름 정리, 음역에 대한 이해, 막 이런 게 배우는 족족 다 이렇게 혼자서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직업을 잃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벌써 이제 AI 교사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다 알려주죠. 악보상의 이음, 이 건반 누르시면 됩니다. 막 화려한 빛으로 막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보면. 옆에서 선생님이 막 잔소리를 하면서, 이것도 몰라? 지금 이거 체리삽 10분인데 이걸 모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 없이, 어, 화려한 조명이 손가락이 감싸여서 막, 즐겁게 칠 수 있는 AI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다고요, 선생님들. 어, 최소한 AI보다는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AI보다는
그래야 우리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음. 그리고 AI는 어쨌든 본인이 질문을 쳐야 답을 주는 거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이 친구의 패턴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관찰을 할 수 있고, 이 눈으로 엄청난 관찰을 하고 계시잖아요. 눈과 귀와 여러 가지 감각으로. 어, 어, 어. 그래서 낌새가 있으시면 미리미리 개입하시는 것이 AI 교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어, 화이팅입니다, 다들. 아무튼 그래서 어, 어, 그렇지. 네, 이 내용이었고요. 이 얘기도 이 그 자료 보면서 말씀드렸었죠. 옥상. 저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루프탑, 1층, 2층, 3층. 왜냐면 애초에 1, 2, 3, 4, 5를 여기 손으로 또 하지만, 손으로 할 때도 1층, 2층, 3층, 마침 저희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이 건물 5층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으로 오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 몇 층까지 올라오는 거죠? 5층이요. 그러면, 우리 학원이 여기 있는 거지. 5층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줄이 숫자 1이라는 걸 또 개념을 확립을 해야 되잖아요. 몇몇 친구들은 위에서부터 1, 2, 3, 4, 5로 땅을 파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가 1층이라는 것부터 인지를 확실하게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1, 2, 3, 4, 5.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저음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음악에서는. 나중에 이게 화성 연결, 그러니까 화성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죠. 어쨌든 근음을, 베이스 음으로 삼기 때문에, 기본 음을, 배음상으로도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줄이 제일 첫째 줄이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독보가 시작돼서 화성을 읽을 때도 줄칸이 왜 중요하죠, 선생님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음, 이게 사실은 그 줄칸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초견이 훨씬 빨라지죠. 어, 줄칸으로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개 이름을 하나하나 읽는 방법도 물론 우리가 이제 보표에 올라가 있는 그려져 있는 음들을 당연히 개 이름으로 다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작품에 그 독보를 한다는 거는 기준음을 어 그러니까 기준음을 기준으로 몇 가지의 기준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음정 간격으로 사실은 줄칸의 변화. 그러니까 같은 음을 썼는지 음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 사이사이 간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로 빠른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읽어야 사실은 빠른 초견이 가능하죠. 초견 실력이 늘게 되죠. 음. 그래서 그 2학기 때 2, 3, 4권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음, 그 음정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를 읽는 방법. 그다음에 1, 3, 5, 7, 2, 4, 6, 8 이렇게 홀수인 경우가 줄줄 칸칸 이렇게 겹쳐지고 아마 제가 이제 마무리에 적어놨을 텐데 짝수인 경우에는 하나가 칸이면 하나는 줄에 있죠, 반드시. 하나가 줄에 있으면 하나는 칸에 있고. 짝수 음정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 초견이 훨씬 빨라지고, 그게 익숙해진 순간 사실은, 그 학생들 각자가 스스로 독보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죠. 음. 선생님들이 자, 다음 진도 나가자 하고 하나씩 개 이름을 읊어주시는 그런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소거를 하셔야 되죠. 어, 제가 옆에서 계속 평생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음, 밥을 먹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엔. 음정을 읽는 게. 근데 그 음정을 어떤 기준으로 읽느냐? 줄칸을 기준으로 읽는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빌드업이 돼갈 예정이고, 그래서 줄칸 개념을 초반부터 잘 잡아주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냥 단지 얘가 줄이고 얘가 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줄과 칸 사이의 공간, 거리감을 피아노 건반상의 거리감으로 매치해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빌드업을 해나가셔야 선생님이 없이도 원활하게 적절한 속도로 초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줄과 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일단 땅에 떨어진 도토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도는 도토리라는 그 일상 언어 주로 먹는 걸로 바꾼다고 먹는 걸로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니까 도토리. 그 다음에 도랑 미가 나올 때는 저는 생선 도미를 소개하면서 도미구이 요거 얘기 잘하거든요. 도솔, 미솔, 도미구이, 시솔, 레솔, 시래기 볶음. 엄마들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은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시래기 볶음. 파라, 파라솔. 바닷가에 있는 파라솔, 뭐, 이런 거. 도미구이에도 솔방울밥이 나오고요. 시래기 볶음에도 밥은 솔방울밥을 먹습니다. 도솔, 미솔, 도미구이, 시솔, 레솔, 시래기 볶음. 요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요거는 도미실에 파라가 나왔을 때의 일이고, 그 전까지는 도는 도토리죠. 땅에 떨어진 도토리. 높은 음자리 모표와 낮은 음자리표 사이에 가운데 땅이 있어요. 높은 음자리표는 애초에 산을 올라가는 거죠. 소나무 산을 올라갑니다. 높이 솟아있는 소나무, 소나무 산 꼭대기에도 솔이 있고요. 솔방울이 있어요. 소나무 뿌리가 시작되는 곳에도 솔방울이 있어요. 이거 제가 동화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었죠? 언제 나올지 과연. 그래서 땅에 떨어진 이 소나무에서는 원래 솔방울이 떨어지지만, 음, 뭐 숲에는 도토리도 있는 거니까, 땅에 떨어진 도토리, 그다음에 낮은 음자리표는 이따 할게요. 또 땅에 떨어진 도토리가 몇 개야, 이게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네요. 어, 하나씩 연주를 해봅시다. 이 도토리는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머리가 하얀색이에요. 도들, 도도, 도도도들. 줄에 있어요? 칸에 있어요? 줄에 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줄이 짧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어줄 수도 있죠. 어이? 요렇게 연결된 줄을 그어줄 수도 있죠. 여기 땅에 떨어진 도토리들이기 때문에 요 땅은 덧줄이지만 어쨌든 연결돼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줄이 6개가 돼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줄을 빌려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도 줄이에요. 이런 줄을 덧줄이라고 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다음 이놈의 글씨가 줄 하면서 올라간다. 라인 그리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렇게 계단을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은 이게 줄과 칸의 개념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줄은 이 부분이 되고 칸은 이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요렇게 방향성을 그려주는 게 더 좀 더 편하고 일관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는 라인을 그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왼쪽으로 내려가요 해서 이렇게 쏴 해줬잖아요. 스케이트 쏴. 요거랑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연결을 지으면서 계속 계층화,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라인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얘네가 다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줄에 있어요? 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면 이제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친구들이. 맞아요. 줄에 매달려 있어요.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1층 위에 2층. 그래서 악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줄칸 개념 학습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그래서 줄.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줄.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계단을 그리면 그릴 수 있죠. 사실은. 요렇게 그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줄.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에서 칸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거죠. 어, 그래서 친구 손 위에 제 손을 올려서 줄, 요렇게 해주기도 해요. 줄칸을 특히나 헷갈려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줄에서 칸으로, 칸에서 줄로, 줄에서 칸으로, 같은 줄, 내려와서 그 밑에 같은 칸, 올라간 줄, 내려가서 덧줄, 도토리도, 요렇게. 어.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자, 우리 쇼팽이가 한번 직접 해볼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굳이 시켜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같이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냐? 본인이 혼자서 하면서 줄칸 감각적으로 5가지 감각 읽고 쓰고 보고 막 다 된다? 어, 저희의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가락을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벅차.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보이기 때문에 저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어. 시각적인 정보, 줄칸에 대한 청각적인 디렉션, 옆에서 스피커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입력을 받는 이 초심자 친구는 그래서 결국에 본인이 직접 5가지 감각으로 출력하고 5가지 감각으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의 존재를 둠으로 인해서 자기가 혼자 2가지 정도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옆에서 나머지 2, 3가지 채널을 같이 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해서 입출력이 동시에 5개, 5개가 안 되더라도 그 학생은 2개만 하고 있지만 옆에서 3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어, 입력 받는 값은 5개가 될 수 있게 채널을 늘려주는 의미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자, 이제 5개 입력 받았으니까 5개 입력 5개 다시 출력해봐. 절대 시도하지 않으시는 편을 권장드리고요. 그 중에 한두 개, 포인트를 해서 이 친구가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 어, 옆에 스피커 빼고, 소거하고, 이제 쇼팽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어, 할 수 있고, 자, 우리 그럼 이번엔 박자를 한번 읽어볼까? 하나씩만, 음, 해서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단 감각적인 출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시는 게 좋아요. 저의 경험상. 어. 이미 잘한 거를 다른 방법으로 계속 재차 하길 바라시는 거는 욕심일 수 있다. 그 학생에게 실제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어, 너무 잘했어. 잘 맞았어. 100점. 한 번 다시 해봐. 좀 무섭지 않나요? 이미 100점을 맞았는데, 이미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한 번 다시 해보자. 다시를 요구를 하시려면, 어, 이건 너무 잘했는데 이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보자. 그 이성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초심자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음.
본인에게 부당하게 하는지 굉장히 잘 알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그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얘기하시면 그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고요. 리즈너블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그런 감각이 순수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학생이 가지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 아, 이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면 정말 잘한 거고, 잘했다고 얘기하면 끝난 거고, 잘했어. 근데 제가 별명이 근데 선생님이거든요. 음. 너무 잘했어. 근데 콩쿨 때마다 콩쿨 레슨을 하는데, 어머, 지난 시간보다 너무 좋아졌다. 근데 하면서 늘 근데 선생님이 되죠. 어, 그래서 근대라는 그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잘했으면 잘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어, 그래서 레벨링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가 실수로 바로 넘어갔다. 그럼 차라리 포기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시간은 어쨌든 기분 좋게 잘 마무리 100점 맞은 걸로 끝내주셔야 그 다음 시간에 대한 동기가 유지되거든요. 그 부분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완료를 누르는 순간, 아이고야. 뭐, 나머지 내용들, 자, 여기서 이제 3도가 벌써 나오죠. 그렇죠? 밑설, 줄줄이 나오잖아요. 요거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죠. 어머, 줄에서 칸으로 계속 갔었는데, 칸을 치지 않고, 줄에서 줄로 건너뛰었네. 저는 3도를 항상 이렇게 꺾은 선으로 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각자의 기호들이 있으시겠죠. 이 기호들을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50번 작품 때까지 저는 또 동일하게 써요. 바에 1권에서부터. 3도 간격. 2도는 아까 라인으로 그냥 순차는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음, 이건 3도 간격, 꺾은 선. 물론 이제 리듬 표시할 때 요거는 세계 공통, 만국 공통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하지만 음과 음 사이 간격을 표시하는 걸로 꺾은 선이 3도, 그 다음에 V 이렇게, 그 다음에 4도, 4도 간격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아니, 파, 도랑 파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어, 그려주고, 5도인 경우에는 화살표에서 5, 6도인 경우에는 짝수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곡선에서 6, 7도 똑같은 화살표 해서 7. 요거는 이제 홀수로 가는 거죠. 옥타브 8VA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계속 같은 기호로. 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줄에서 줄 칸을 건너뛰었어요 하고 손가락으로도 실제로 줄에서 칸을 건너뛰고 줄로 간 거야. 줄, 칸, 줄. 줄에서 칸을 치지 않고 줄로 건너뛰었어. 이렇게 촉각적으로도. 초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적인 기호, 글씨 설명, 말로 설명하면서 촉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매칭할 수 있게 건반 위에서 눌러보면서 줄과 줄, 칸과 칸 이렇게 익힐 수 있게 시간을 들여서 여기 바로 칸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교재가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재를 꼼꼼히 보시면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굴리굴리 바이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재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존 우리나라 교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놓치지 않으시고 처음 나온 그 순간에 좋은 인상, 좋은 기억, 뭔가 새로운 게 나왔구나. 내가 오늘 이걸 배웠어. 라는 그 기억. 너무 잘했어. 근데 역시 난 천재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레벨업을 해가시면, 어, 실력이 이제 쌓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칸에서 칸.
줄을 치지 않고 칸에서 칸으로 건너뛰었어요. 라고 또 알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손가락. 그래서 레에서 도는 2도 사이로 내려온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파파파파파 반복음이 마디를 지나서까지 나오는 경우, 저는 마디를 한번 이렇게 더 그어주고요. 그다음에 헷갈려 하는 경우, 이거 뭐 5개, 6개 막 치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생각해 보자. 두 개, 두 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작품이 복잡해질수록 패턴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 이건 뭐 라인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 라인 그려주기. 그래서 이건 순차, 왼손 처음 나오는 연습이기 때문에 간줄, 간줄, 칸. 어머나! 오른손으로 치는 도는 줄에 있어서 칸에 있었어. 다시 악보를 막 보자. 줄에 있었어요. 근데 왼손으로 치는 도는 어딨어? 칸에 있잖아.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왼손으로 치는 도도 차라리 세 번째 칸에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도로. 어차피 양손이 다른데. 근데 한번 저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려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뇌가 신기한 게, 다른 게 오히려 인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체계가 아예 다른 게. 어, 어떤 체계, 오른손의 체계와 왼손의 체계를 동시에 돌려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돌려야 되잖아요. 음.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인지 잘할 것 같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음, 얘는 A라는 애는 A의 체계로 돌아가고 있고 B라는 애는 B라는 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듀얼로 생각해서 조합하는 능력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A나 B나 똑같은 C라는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분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어, 아예 다른 체계로 각자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필요할 때마다 조합을 하는 게 차라리 편한 거죠. 우리 덧셈보다 덧셈하고 뺄셈 중에 뭐가 더 쉽나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 뭐 아무튼 그런 어떤 뇌 모르겠어요. 그냥 완전히 정말 그 객관화가 그 어려운 그냥 저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또 있겠지만 음, 그래서 아무튼 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뺄셈보다 덧셈이 쉬운 이유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 곱셈보다 나눗셈이 어려운 이유,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가운데 도는 덧줄. 땅에 떨어진 도토리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위에도는 강칸도 세 번째 칸에서 시작하잖아요. 높은 음자리표 세 번째 칸에서. 어, 근데 낮은 음자리표, 낮은 도는 똑같이 덧줄 내지는 똑같이 세 번째 칸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두 번째 칸에서 시작하는 게 어, 조합할 때 덜 헷갈릴 수 있다. 그 체계를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그 체계를 필요할 때마다 조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 그건 이제 선생님들끼리만 하는 얘기고요. 아이들한테 뭐 굳이 그런 내용은 설명이 어렵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음, 근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기준음을 제시하는 거죠. 낮은 음자리표는 바다니까 바다로 할게요. 아까 높은 음자리표는 소나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낮은 음자리표는 파도 바다로 내려갑니다. 땅에 떨어진 도토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또르르 낮은 곳에 바다 아래 바닷속에 가라앉았어요. 파도가 칩니다. 철썩철썩. 물방울이 또르르 바닷속으로 내려간 도토리. 이 친구가 도가 되는 거죠. 칸칸도 세 번째 칸. 이게 사실은 높은 음자리표의 칸칸도랑 대칭 구조를 이룬다. 요거. 어,
지난번에 어디선가 했는데.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했죠. 음높이 할 때 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넘어가고, 여기를 누르면 되나? 어, 유레카. 자, 여기 줄칸, 칸칸 잔뜩 나와 있네요. 칸에서 칸, 줄에서 줄, 반복음, 칸에서 칸, 줄에서 줄, 2도로 내려가서 라인 그려주시고, 반복음 혹시 헷갈려 하면 두 개, 두 개, 두 박, 두 박, 이렇게. 어, 그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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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같은 칸, 둘, 줄, 줄. 같은 줄, 빰, 빰, 칸, 칸, 같은 칸. 칸에서 칸으로 건너뛰었지요. 요거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어려워할 경우에는 아까 줄에서 줄 칸에서 칸 이미 3도를 배웠기 때문에 요거 초견하는 모습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한 번 더 디렉션을 주시고 촉각으로 도움 주시는 거고 입력 더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학생이 스스로 다 원만하게 초견을 해냈다. 그러면 칭찬하고 이제 연습만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해서 연주가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넘기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도들셀레 미들미들 요거 음표 얘기하면서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시각적으로 민감한 친구들이라서 뭐가 조금만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의 경우 요렇게 기둥이 바뀌어 있잖아요. 기둥이 바뀌어 있는 이 상황을 또 고민을 해요. 어, 그래서 오는표만 있거나 사분음표만 있을 때라던가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도레미파솔은 다 기둥이 위로 그어져 있잖아요. 세 번째 줄 아래기 때문에. 또 높은 음자리표 칠 때는 고민이 없어요. 기둥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근데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우리가 기둥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칫하는 게 발견이 되시면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 짚어주셔야 돼요. 기둥은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바뀐 거야. 그런데 개 이름은 머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기둥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보다 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얘에서 기둥이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간 음이 아니야. 머리를 보자. 머리가 두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줄로 올라간 거 보여요? 음, 주입을 해주시면서 머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건반도 오른쪽 건반도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라고 짚어주셔야 되는 거죠. 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보세요, 쌤들. 기둥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멀쩡하던 기둥이 왜 갑자기 방향이 다르냐고.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 있게. 그죠? 근데 심지어 여기서 또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얘가 기둥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더 높은 음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공감되시나요? 우리 절대음감을 가지신 선생님들 공감 안 되실 거 알고 있지만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갑자기 멈칫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 일단 개 이름을 읽어서 이 부분을 통과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맞아. 여기 보니까 기둥이 방향이 바뀌어 있지. 근데 음표 머리를 보세요.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어, 이렇게 라인 그려주시면서 줄에서 칸, 줄, 칸, 건너뛰기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친구들이 음표 머리에 집중하면서 또 잘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큰 부프가 처음 나왔을 때 라인 그려주시면서 줄칸 줄칸 읽어주시고 이 큰 부프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가운데도 그 밑에 시, 그 위에 래 설명
해주시면 좋고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피아노 등등 악기 수업을 6살, 7살, 8살에 바로 시작한다라는 마인드가 좀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느끼실 텐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악기 기초 교육을 아직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수행평가, 내지는 갑자기 리코더 수업, 단소 수업, 이런 것들이 밀어닥치면서, 우리 친구가 그냥 학교 음악 수업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악기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학생 본인이 느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악기를 배우러, 내지는 보표, 악보 읽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음, 그런 경우에, 이 보표 개념들, 설명하실 때 2학년,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인지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보표부터 바로 들어가셔도 무방할 수도 있죠. 어, 물론 이제 학생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생님들이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음, 2학년, 3학년 때, 조금 뒤늦다고 말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은 어린이, 초등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인지적인 접근, 함께, 병행하실 수 있어서, 그런 때는 또 친구가 너무, 쉬운 부분, 쉽다고 느껴지는 단순한 내용들을 반복하느라고 동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바로 큰 부분 설명과 함께 여기서 한번 시켜봤을 때 잘 된다. 그러면 앞부분을 휘리릭 넘어가시고, 이 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연습을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융통성, 당연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목표도 마찬가지로 2도, 3도 내에서 이제 쉼표 추가되고 이렇게 개념들 연속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쭉쭉쭉 진행해 나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3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음, 라인과 반복음들, 그러니까 순차 진행과 반복음들 계속 나오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도미솔, 1도 화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경우에 도미솔을 한번 동시에 쳐보게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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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는 줄, 줄. 줄과 줄을 건너뛰고 칸에서 칸, 칸.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한번 쳐볼까? 이런 게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그 손가락의 독립성이 조금 약한 친구들, 인 경우, 1, 3, 5번 손가락을 동시에 누르는 연습을 하면서, 결국에는 1, 3, 5는 누르고, 2번하고 4번은 누르지 않고의 두 가지 태스크를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쉼표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음, 어떤 음을 친다는 거는 어쨌든 이 손에 손가락이 5개의 열매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하나만 누르는 터치를 한다는 거는 나머지 4개한테는 너네는 치지 마, 너네는 누르면 안 돼 라는 명령을 동시에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의식적인 수준에서 아직 다룰 필요는 없지만, 음,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셨을 때, 이 친구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럴 때, 이제 이런 악보들을 사용해서, 이런 악보가 나오는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도미, 솔, 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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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개를 치면 우리 도미솔 화음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한번 눌러볼까? 1번, 3번, 5번은 누르세요. 2번하고 4번은 누르는 거야, 안 누르는 거야? 안 누르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구분해서 따로 스트레칭을 시켜주시거나, 요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얘네 하나하나가, 사실 디지털이죠. 누르거나 떼거나 하잖아요. 이진법. 음, 0 아니면 1이죠. 1, 누르거나 누르지 않거나 0. 그러면 5번 손가락은 1 상태고 나머지는 0 상태의 명령을 동시에 받는 거라는. 0이라고 해서 명령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0이라는 명령을 줬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알려주시는 게, 나중에 쉼표 학습할 때 또 특히나 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미, 솔, 미, 도가 나오죠. 음, 그래서 도미솔 화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손에서 왼손 교차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운데 도와 덧줄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줄과 칸 내지는 이제 왼손 오른손을 조금 헷갈리는 친구 있다고 한다면 이 악보를 그냥 예시로 들게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을 하다가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그랬을 때 가운데 도를 중심으로 그 위에 레 그려주시면서 만약에 왼손으로 친다면 이렇게 그렸겠지. 그래서 레, 솔, 솔 왼손으로 직접 칠 수 있게끔 모델링 해주시고 한번 쳐보자 왼손으로. 근데 이 작곡가는 이 부분을 굳이 오른손으로 여기까지 치고 이 레를 오른손으로 치고 이 솔 두 개만 왼손으로 치라고 하고 싶었던 거야. 음. 그래서 레까지는 높은 음자리표에 그려주고 솔 두 개는 낮은 음자리표에 그려준 거란다. 요렇게 구분. 음, 시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게끔. 물론 터치적으로 레, 둘, 솔, 솔 요거는 또 따로 만져주시면서 하셔야 되죠. 두 손가락, 팔이 아니라 손가락이라고 치고 여기 들고 레, 둘, 솔, 솔. 레를 친 다음에 솔을 치는 동시에 떼는 이 레가토 터치. 오른손에서 왼손 교차할 때도 레가토 터치 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면서 느낄 수 있게끔 들으면서 교차할 수 있게끔 요거 터치도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은 2단계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레, 솔, 솔 이렇게 교차만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어, 뭐 레가토 터치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작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나오겠죠. 음. 아무튼, 그래서 필요한 때 이런 줄과 칸의 내용에 조금 더 강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를 위해서도 애초부터 큰 보표 상에서, 어, 같은 음정인데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로 구분해서 그리는 이유, 높은 음자리표에 그리면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치는 거고, 낮은 음자리표에 그렸다는 거는 이걸 왼손으로 치라는 얘기야. 어, 이렇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파 미파 솔들솔들 하고 여기 유니즈 연주로 요거 마무리 곡이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어머 같은 솔인데 물론 높이는 다르지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같은 솔인데 오른손 솔은 어디에 있어? 줄에 있네. 왼손 솔은 어디에 있어? 칸에 있네. 어머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같은 줄에 있다고 해서 하나는 줄에 어쨌든 똑같은 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요렇게 이거는 뭘 위한 빌드업이죠? 나중에 칸칸도 위에 도의 자리 나왔을 때 이 도랑 이 도, 얘도 도고 얘도 도예요? 위치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심지어 이제 기둥을 그리면 기둥도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도예요? 이거 아이들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건반상에서 같은 개 이름인데 높이가 달라서 악보에서도 높이가 다른 거예요. 라고 높이의 개념. 높이. 이거 엘리베이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개념 맞춰주시고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개념 방향성 맞춰주시고 줄에서 칸, 칸에서 줄 맞춰주시고 이런 작업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훌륭하게. 아닌가? 비슷한가요? 자, 줄감 개념. 시공간적인 효율을 추구한 결과다라는 거죠. 좁은 페이지에 여러 음료를 기록하기 위한 88개의 높낮이를 다 몰아넣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한 결과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점.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걸 완전히 풀로 본인이 실제로 자기 말로 출력을 하기까지 입력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구나 정도로 남는 거죠.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5개의 줄과 4개의 칸은 결국 9개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음들이 안착하기 위한 음들이 살기 위한 집을 만들어주는데, 그 집의 모양이 5개의 줄과 4개의 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플러스 알파, 덧줄이 추가되고, 옥타브 개념이 나중에 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덧줄 공간. 그 가운데도가 차지하고 있는 사이에 붙어 있는 공간에, 덧줄 개념을 써서 얼마든지 공간을 왔다 갔다 양손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음역에 따른 음자리표 사용으로 양손, 즉 양손이라는 거는 2개의 악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가 서로 다른 악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줄과 칸을 오가는 게 오히려 조합할 때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정말 좀 이제 호기심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호기심에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 선생님, 근데 그냥 음자리표만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오른손이니까 왼이라고 써놓고 음자리표 대신에 음자리표도 헷갈려요. 그냥 오른손, 왼손이라고 써주고, 그다음에 같은 줄 같은 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똑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성인 초심자분들 내지는 아주 똑똑한 호기심이 많은 초등학교 친구들의 질문에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선생님이 뭔가 좀 알고 있구나. 뭔가 이유가 있긴 있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뭐 그것만을 위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그래서 병주를 위한 체계 정립이 되어 있다는 점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효율, 줄칸, 줄줄, 칸칸 요거는 하나가 줄이고 하나가 칸에 있을 경우에 2, 4, 6, 8 등 짝수 음정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2학기 때 올지도 모를 이 권의 내용에서. 근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줄줄 또는 칸칸, 1357 등 홀수 음정. 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2권, 3권, 4권 진행을 하면서 음정에 대한 개념이 확대가 될 때, 선생님들이, 어, 그, 이렇게 표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숫자를 쓰거나 그냥 그 아이들이 이미 저랑 계속 레슨을 한 친구들의 경우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3도, 4도, 요런 표시만 해도 친구들이, 그것도 이제 초견을 할 때 살짝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중요한 화성의 변화가 있을 때 표시를 해야 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른이 30번, 40번 작품을 하게 되면 풀코드들이 나오잖아요. 음, 3도인데 뭐 옥타브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도, 3도, 그러니까 뭐죠? 4도, 3도 뭐 이렇게 벌린다든지 이런 코드들이 나올 때, 어, 그 아래에서부터 베이스 근음에서부터 4도, 3도인지 아니면 3도, 4도인지 요런 거 이야기해주고, 그 뭐죠? 3도 5도인지 5도 3도인지 이런 거 표시할 때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짚어주면 훨씬 더 친구들이 초견이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래서 일관적인 기호로 표시를 해주시면 친구들의 독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그 작업을 바이 1권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줄 또는 칸칸 1357 홀수 음정은 요렇게 구성이 되게끔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음높이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미솔시 레파라도, 그래서 도가 칸에 있으면 그 다음 칸은 미, 솔, 시 요렇게 올라가게 되고, 레가 줄에 있으면 그 다음 줄은 파, 라, 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미가 또 줄에 있게 되죠. 이 미는 칸에 있지만 이 미는 줄에 있게 되는 이 책에, 어, 이게 이제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이 되는 거죠. 음. 그 나중에는 이 체계를 가지고 음정 간격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다.
라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주율한 개념의 이해도 및 음정 출력의 속도를 향상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 기존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체계를 적용해서 줄칸을 그리기, 순차 상행 또는 하행 연습을 하면서 줄칸을 읽도록 훈련, 개념을 연결시켜준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라인을 그려주면서 순차 또는 하행 연습을 하면서 줄에서 칸, 칸에서 줄, 줄에서 칸, 칸에서 줄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또 훈련을 시키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정 같은 경우에는 줄칸의 간격을 보는 그 속도가 향상이 될수록 그다음에 그것을 건반 위치상으로 매치를 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적응이 될수록 속도는 자연스럽게 향상이 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줄칸 보표상에서 음정의 상행 또는 하행 방향을 헷갈리는 경우 줄칸의 보표상에서 음정의 상행 또는 하행 방향,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기둥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좀 헷갈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상행인지 하행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어, 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속적으로 반복, 복습을 계속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뭐 10번이라는 연습곡에서 특별히 막혀 있다. 그럼 10번을 계속 복습을 하는 와중에 11번을 잘했으면 그 다다음 시간에 12번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10번은 계속 병행을 해가는 거죠. 12번 그 다음 시간에 잘했으면 10번과 13번을 계속 병행을 하고 음. 그러는 와중에 어느 순간 10번이 이제 좀 익숙해서 잘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14, 15, 16을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과외 1권부터 이거 너무 여러 번 계속 복습을 시켜도 되나라는 고민 되실 수 있잖아요. 어. 하지만 복습은 언제까지나 어, 해도 오히려 그 복습이 길어졌다가 나중에 파이널리 다 해내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게 그 학생에게 훨씬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 대충대충 넘겨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과문,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난관을 겪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충대충 넘기면, 어, 복습을 10번까지는 안 가요. 제가 해봤어요. 맨날 하잖아요. 맨날 하는 일이 10번까지 안 가거든요. 10번 이내에 끝납니다. 한 뭐 7번, 8번을 하더라도, 어, 10번 계속 남아 있었어요. 23번까지 갔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하나씩 나가는 게 아니니까 두세 개씩 나가잖아요. 음, 근데 23번에서 24번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10번도 끝났어요. 잘했어, 이제 10번도 잘 되네.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 성취감이 훨씬 커요. 어, 내가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거를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결국 극복해냈다. 그 경험이 훨씬 더 좋습니다. 대충 넘어가서 빨리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말 진실한 경험이죠. 왜냐면 이 진실한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때 학생의 마음속에 남아요. 어, 물론 뭐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도박이거든요, 사실은. 그 학생의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순둥순둥하고 선생님이 말하면 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성격이라 내가 대충 다음이 급해서 그냥 넘겼어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마음에 아무런 앙금이 없이 학생도 똑같이 따라줄 거다라는 믿음 내지는 예측은 도박성인 거죠. 음. 뭐 선생님들 각자마다 생각이 당연히 다르실 수 있는 거는 알지만 네. 근데 저의 경험상 앙금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내가 이것을 완전히 극복했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 오늘 너무 잘했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10번을 결국엔 다 해냈어. 완벽했어. 라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귀로. 자기가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그 행복감, 성취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도박을 하시면서 심지어 실력적으로도 애매하게 남기시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10번 이하에 끝나는 데다가
그렇게 시도를 하셨을 때 학생이 결과적으로 느끼게 되는 성취감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피아노와 사랑에 빠질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어, 대신에 진도를 나가긴 해야죠. 걔만 계속 매달려서 그거는 너무 힘든 작업이고요. 음, 그 다음 번호를 오른손, 왼손 따로 치더라도 두 마디씩, 두 마디씩 아주 짧게 나가더라도 어쨌든 조금 조금씩은 하면서 해야 10번을 완성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에 진도 체계, 예습복습, 완성 이거 사이클 말씀드리면서 드린 얘기이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뭐죠? 요런 게 이제 기존에 학생이 알고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겠죠. 여기 학생이 기존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체계라는 거. 아까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손이라는 거 시각적으로 자기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기에 줄칸 개념을 이식을 해주는 거죠. 이 손에도 줄칸이 있어. 어머나? 이러면서. 그다음에 서랍장, 계단. 서랍장도 칸 사이에 줄이 있죠? 요 개념으로 뭐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한다든지 이제 학생이랑 같이 이제 손으로 칸, 줄 이런 장난을 친다든지 게임 그런 걸 활용해서 특히나 커다란 매체를 이용해서 먼저 게임 인지할 수 있는 게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체계 규모가 작아진 보표, 한눈에 들어오는 이 보표 체계를 갔을 때 학생이 훨씬 더 인지적으로 쉬울 수 있고 이렇게 인지가 연결이 된 경우에는 기억, 효과, 적용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경우 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론 교재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이제 학습적으로 강화를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 네, 말씀드린 내용이고 양손 보표,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 알려주기, 가운데 땅에 떨어진 도토리, 칸칸도, 칸칸도, 얘는 바다 밑에도, 얘는 산 위에, 중간에 매달린 솔방울, 도토리. 그다음에 기준은 기억하기. 요 기억도 한두 시간 안에 안 되죠. 계속 반복을 해가는 와중에 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같은 게일은 다른 줄칸 양손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의 음자리표 체계. 그리고 내지는 가운데 도는 줄에 있는데, 덧줄에 있는데, 칸칸도는 같은 심지어 같은 오른손인데도 다르죠. 요거는 팔도가 짝수기 때문에 줄칸에 두 가지 체계를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너무 좋겠지만, 음, 친구들이 어쨌든 이해가 쉬운 방향으로 여러 가지 매체 활용하셔서 이중구조 알려주시면 되고, 순차상해 또는 하행 연습의 중요성, 레가토 터치와 같이 연습할 수 있죠. 먼저 순차를 연습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 나중에 줄줄 칸칸으로 넘어갔을 때, 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음, 하려면 줄칸이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칸칸으로 붙이셔야 되는 거죠. 단계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줄칸 순차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자동화가 될 수 있겠죠. 가운도를 중심으로 상행 및 하행, 음이름, 읽고 쓰고 외우기, 줄칸 위치 적용하기 위한 기본 도구들을 충실히 준비하기, 빠른 출력을 위해서 줄칸 위치 적용하기 위한 기본 도구라는 거는 곧 개 이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도 다음에 올 게 렌지 모르고 있는데 줄 다음에 칸 입력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도토리 저는 색깔도 바꿔주거든요. 색깔 악보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음, 요런 악보가 있다면 솔은 소나무잖아요. 여기 지금 색깔이 이거밖에 없는데 솔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얘가 초록색이고 초록색으로 이거 그래. 잠깐만요. 되나? 진한 초록색으로
이럴 시간 있나, 지금? 하고, 파. 저는 파를 파인애플 파라고 하거든요. 파인애플, 뾰족뾰족한 파인애플 별 모양 그려줘요. 연두색으로. 음. 그다음에 미는 미끄럼틀은 미끄러운 바나나 색깔 노란색, 요렇게. 미이기 때문에 미음자를 그려줍니다.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파니까 다시 파인애플, 연두색 파인애플, 쏘리니까 다시, 소나무, 요렇게 그려주거든요. 어, 도는 도토리, 빨간색 도토리. 이 얘기 음노표 하면서 하지 않았나요? 이거 핸드벨 색깔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라는 라브라브라, 분홍색, 보라색. 라일락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꽃 모양 그려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꽃 모양보다는, 라일락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보라색 라일락, 보라색, 라일락코, 보라색 라브. 그래서 요즘엔 하트로 그리고 있거든요. 이 꽃 모양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안 그려지고, 다른 모양이랑 헷갈려서. 아무튼, 그다음에 시는 분홍색 시소로 그려줍니다. 핑크색 시소. 시소를 시가 시옷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소리랑 겹치면 안 되니까 솔은 그냥 이렇게 가까우로 그리고 시는 이렇게 세모로. 해서 모양으로나 색깔로나 또 일상적인 단어로나 이게 다 매치가 될 수 있게끔. 음.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헷갈리는 친구들한테는 도토리부터 빨갛게 그려주는 거죠. 도토리 어제도 그렸는데 도토리 도 그다음에 레몬, 오렌지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그립니다. 레몬, 아니 오렌지, 주황색 오렌지. 그다음에 바나나 색깔 미끄럼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종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매체와 일상 용어들을 추가해서 최대한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를 일단 헷갈리는 친구 내지는 순서. 도도 알고 레도 알고 미도 알고 파도 아는데 도 다음에 렌지는 아직 모르는 친구들. 어. 그 친구들은 일단 그 책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상행하행 순서를 잘 알아야 거기 다음에 줄칸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렵다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악보에 계속 그려가면서 이게 어느 순간 개념 이해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일관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주시고 학습을 이어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친구에게 엄청난 유레카가 한 번에 올 수 있다는 점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다 경험한 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참고문화 뭐 늘 똑같죠. 구글의 키워드 기도 다래죠 또는 기도니안 핸드 치시면 그런 그림들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보표와 가운도 내용, 이제 가운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마 알프레드 교재의 그 액섭을 가져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운도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했을 때도 좋은 점들, 이런 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표에 대해서는 줄칸 개념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결국 장시간이 또 되어버렸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14강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